7월 24일에 이거 벌써 지나갔네요. 예, 7월 24일에 네 번째 강연을 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돼서 저도 기쁘고 아마 여러분도 기쁘실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 강노아 형제가 도우미로 수고해 주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모든 도우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진화론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강연을 요 한 제목으로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실험실에서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그 발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나 버리면은 발생 과정 그 처음에 그 영향을 주는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은 아예 그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약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뭐 눈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런 거는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 증거가 다양한 그 동물들이 점진적으로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속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가. 이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여러 가지 문에 속하는 그런 그 동물들이 나타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였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시작할 텐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오늘 이 세 번째 문제는 복권을 사보신 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제 그 노아 형제가 한번 요 표 위에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화론은 사람이 단세포 생물들로부터 점점 진화해 생겼다고 주장한다. 단세포 생물과 사람을 비교하여 보자. 제목도 한번 읽어주시죠. 생물이 가진 유전 정보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단세포 생물이 생겨가지고 진화론에 하면은 그게 이제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는 거죠. 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100조 개를 갖고 있습니다. 세포를. 그 다음에 세포의 종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사람은 한 2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장기를 갖고 있어요. 두뇌도 있지, 눈도 있지, 뭐 이렇게 신경세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망막세포가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세포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하고 구조가 다른 200여 종류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화된 그런 세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생기는 그 수정란에 그 정보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정란으로부터 점점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눈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뭐 귀도 생기고 코도 다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바로 여기 DNA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정보는 염기 쌍수를 비교하면은 단세포 생물은 100만 개, 10의 6성이니까 100만 개. 그 다음에 사람은 30억 개. 이렇게 엄청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그 DNA가 담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단세포 생물보다 훨씬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생각해보자.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접혀지는 방식이 다르며 올바르게 접혀져야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아미노산의 서열이 매우 중요하다. 아미노산의 서열, 단백질의 접힌 구조,
기능. 예. 예, 이제 아미노산을 보면 이렇게 단백질을 보면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사실은 요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것들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또 다 분리돼 가지고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서열이 여기 이제 이 배열이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 배열이 이렇게 접힌 모양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의 배열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단백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생겨야 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러한 유전자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유전자가 생성되면 그것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생물이 자연 선택에 의해 선택되거나 도태된다.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유전자가 우선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 유전자는 이제 염기들이 이렇게 서열이 쭉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백질을 가진 생물이 나타나면은 그 생물의 자연 선택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유리한 그런 생물은 살아남고 불리한 생물은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고. 그런데 그 전 단계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내에서 유전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뭐 종이라든지 새로운 그 형태로 뭐가 나타나야 더 유리한 특질을 가져야 거기에 이제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여기 좀 읽어주십시오. 즉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나야 하며 따라서 가능한 각 염기 배열이 생길 확률이 모두 같다. 가능한 모두 염기 배열의 수와 그 중에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염기 배열의 수를 계산하면 그 단백질이 생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 DNA에서 염기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배열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연히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그 염기 배열이 뭐 무작위로 일어난다면은 뭐 이런 배열, 저런 배열, 뭐 각가지 배열이 생길 확률이 다 같다는 거죠. 예. 그러나 유전자의 염기 배열 대신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이용하면 확률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진다. 단백질에 대한 계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이와 비슷한 다음 문제를 생각해보자. 원숭이들이 자판을 제멋대로 두들겨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쓸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햄릿 대신에 창세기를 쓰는 경우로 예로 들겠다. 예, 이게 그 단백질에서 그 아미노산 배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원숭이들이 키보드를 두드려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만든 문제니까 햄릿을 쓰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저기 한번 이걸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욱 형제한테 가능하겠어요? 원숭이들 많이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자판을 계속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멋대로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햄릿이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가능하다. 예, 아주 정답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햄릿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편의상 구조적을 제외하고 한글 자모와 띠개 스페이스바에 해당하는 34키를 가진 자판을 생각해보자. 단계 1. 원숭이 한 마리가 한 번의 시도로 창세기의 첫 절을 쓸 확률.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문장 1.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자판을 39번 두드려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두드려보면 와 같이 되는 의미 없는 배열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컴퓨터 자포를 보면은 한글 자모를 이렇게 찍는 키가 33개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바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기억, 니은, 이 외에도 중모음도 있고 중자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헤아려 보면 이제 34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39번을 두드려야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거든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근데 그냥 원숭이한테 시켜가지고 두드려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별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걸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매번 34개의 키 중에 중 한 개를 선택하여 39번 두드릴 때 나올 수 있는 자모의 조합수는 34 곱하기 34 곱하기 34 곱하기 34의 39승은 5 곱하기 10의 59승. 그러므로 한 번 시도할 때 창세기의 첫 절이 나올 확률은 5 곱하기 10의 59승의 1이다. 단계 2. 창세기 첫 절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올 확률. 문장 중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외에 다른 것은 틀려도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다. 예. 이건 이제 그 실제로 뭐 계산한 건데 여러분이 뭐 꼭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4개 중에 한 개를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34개 중에 한 개를 고르고, 이렇게 39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4개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34개가 있고 해서 34개를 39번 곱하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10의 59승, 그러니까 1 다음에 0이 59개가 있는 그런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조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문장 2를 예를 들었는데, 문장 2는 뭐냐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는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려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뜻이겠구나. 사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것만 나와 있어요. 중국어 원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할 확률은 좀 더 커지겠죠. 예. X 자리에 아무 자모나 여백이 놓일 경우 수는 34의 18승은 4 곱하기 10의 27승. 그러므로 한 번 시도해서 문장 2를 쓸 확률은 5 곱하기 10의 59, 분의 4 곱하기 10의 27승은 10의 32승의 1. 이것은 한 번 시도했을 때의 확률이므로 많은 원숭이들이 여러 번 시도하면 그만큼 확률이 증가한다. 단계 3. 많은 원숭이들이 1승 동안 자판을 두드릴 때 문장 2가 나올 확률. 지구에는 약 100만 10의 6승 나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모두 동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원숭이가 1분에 120타를 친다면 1분에 3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하루에 8시간씩 1년에 300일 30년 동안 자판을 두드려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3문장. 네, 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대략 10의 7성 문장. 예, 그러니까 한 1000만 문장을, 원숭이 한 마리가 한평생 한 1000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므로 100만 원숭이가 1생 동안 문장 2를 만들어낼 확률은 10 곱하기 6 곱하기 으로 아주 작은 값이다. 예. 단계 4. 1500여 절로 구성된 창세기 전체를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쓸 확률은 이것보다도 훨씬 작아진다. 그러므로 원숭이들이 자판을 제멋대로 두드려 햄릿이나 창세기를 쓰는 것은 복원할 수 있는 원숭이의 수가 무한히 많으면 가능하나 현실적인 원숭이 수를 고려하면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작다. 예, 아까 그 동욱 형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대략 맞출, 그죠? 그 아까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것만 맞출 확률이 10의 19승분의 1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1500여 절이 있고요. 사실 1장 1절은 아주 짧은 절이고 긴 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19를 1500번 곱해야 됩니다. 그게 그 공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무한히 많지 않으면
예, 그 무한 개념입니다. 무한이 많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여기서 가능하기는 하나, 예, 현실적인 원숭이 수를 고려하면은 확률이 지극히 작아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천연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 자모들의 특정한 배열이 어떤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든 듯이 20종의 아미노산들의 특정한 배열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천연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은 그 크기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약 400개의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험 자료가 있는 92개의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한 단백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단계 1. 92개의 아미노산들을 무작위로 연결했을 때 특정한 천연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 92개의 각 자리에 20종의 아미노산 중 한 개를 놓는 방법의 수는 끝에 거만 10에 120. 예. 그러므로 한 번의 시도에 의해 특정한 천연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10에 120승이다. 10에 120승분의 1. 예. 그러니까 10에 120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확률은 정말 지극히 작습니다. 예. 단계 2. 천연 단백질의 기능을 10% 이상 나타내는 단백질이 생길 확률. 1970년대 말부터 유전자의 염기 중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염기로 대체하는 유전자 조작법이 개발되었다. 조작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세포에 주입하여 배양하면 그 유전자에 상응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소어 등은 아미노산 배열을 바꿀 때 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람다 리프레셔라는 천연 단백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 아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예, 그것만 알면은 이제 뜻이 통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그거하고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단백질의 기능을 100% 나타내지 않고 10% 이상만 나타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10% 이상 나타내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지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단백질 중 DNA와 결합하여 전사를 억제하는 부분 9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됨에 대해 유전자 조작법으로 아미노산을 하나씩 다른 것으로 치환한 다음에 그 단백질의 접힌 모양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아미노산은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환되어도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아미노산은 다른 것으로 치환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천연 단백질의 기능의 10% 이상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수는 10분의 57 10에 57개승계가 된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아미노산 92개를 연결하여 단백질 1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천연 단백질의 기능의 10% 이상을 유지하는 단백질이 될 확률은 뒤에 거면 이거 10에 63분의 1이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교하면은 거기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는 확률이 훨씬 더 낮고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것만 들어있는 걸 계산하면 확률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여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는 중요한 그런 단어고요. 태초의 애라든지 이런 토시 같은 거는 좀 없어도 되잖아요. 몰라도 틀려도 되잖아요. 그거 꼭 마찬가지로 단백질에서도 그 접히는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고 어떤 아미노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제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기능의 10% 이상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20승분의 1이 아니라 여기 있던 10의 63승분의 1로서 좀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9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은 가능한 모든 조합은 10의 120승계입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의 기능을 갖춘 단백질은 10의 57승계입니다. 이 붉은 그 원 안에 들어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연 단백질은 요 점 하나라 이거죠. 그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가 천연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단백질 1개를 만들었을 때의 확률이다. 그런데 생물의 역사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이 많이 생겼다면
그만큼 람다 리프레셔의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생겼을 확률도 증가한다. 단계 3.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단백질 종류 수를 고려한 확률. 생물학자들은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의 40승 개의 생물 개체가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체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 넘겨줄 뿐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 새 유전자를 남기지 않는다. 또한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난 개체의 자손은 초파리의 실험에서 본 바와 같이 살아남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모든 개체가 일생 중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에 의해 평균 한 종류의 새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남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0의 40승 종류의 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38억 년의 생물의 역사 중에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의해 천연 단백질 람다 림프레서의 기능을 10% 이상 나타낼 단백질이 생길 확률은 10의 20상승분의 1이다.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10의 23승분의 1이라는 아주 또 작은 숫자가 된다는 거죠. 확률이요. 지금까지 본 것은 특정한 천연 단백질이 기능을 일부 가진 한 종류의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었다. 단계 4. 사람 몸에는 각기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약 2만 개가 있다. 2만 종류의 천연 단백질들이 모두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이것보다도 훨씬 작아진다. 지금까지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고 단백질이 생길 확률을 계산하였으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염기 배열을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 이와 같이 천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의해 생길 확률은 너무 작아서 유전 정보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계산을 해보면은 도저히 그 확률적으로 우연히 그러니까 그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백질 혹은 그 단백질 앞에 있는 유전자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너무 작아서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한 개만 생각해도 10의 23승분의 1인데 우리 몸에는 2만 개가 있다 이거죠. 2만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23에 2만을 곱한 10에 얼마입니까? 2만에 그러니까 46만 분의 1, 10의 46만 승분의 1,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확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권 얘기를 했는데 복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해보면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해서 원숭이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쓸 확률은 10의 59승분의 1이고 9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20승분의 1로서 이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또 복권 1등이 아니고 1등에서 3등까지 당첨될 확률은 약 3만 분의 1입니다. 예, 근데 혹시 3등까지 당첨된 분이 있으세요? 안 되죠. 3만 분의 1이라도 당첨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은 10의 63승분의 1, 이거는 10의 32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아주 작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예,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6천만 장을 산다면은, 그죠? 로또 복권 6천만 장을 산다면은 6천만을 이제 800만으로 나누면은 대략 8이 돼요. 8장이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6천만 장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우리 전 국민이 복권을 사는 평균 숫자가 6천만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면은 뭐 7명이 됐다, 9명이 1등이 됐다 그러죠. 대략 8명이 이제 매주 이제 1등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천만 대신에 최대한 많이 시도
원숭이를 뭐 지구에 있는 원숭이를 모두 동원해 가지고 한평생 찍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새로 생길 수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이게 10의 19승분의 1, 10의 23승분의 1이라는 거죠. 그 10의 23승분의 1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냐면은 1에서 2만 그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맞힐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에서 45 중에 6이 아니라 1에서 2만 중에 6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맞춰야 그게 이제 10의 23승분의 1이라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살펴본 진화론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1. 대발생을 고려할 때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없다. 2. 캄브리아이키 화석을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출현하였다. 3. 천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 생길 확률이 지극히 작다. 예,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윈은 새로운 종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래 검은 상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새로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 배열, 변이, 세종. 새로운 종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생겨서 그것이 단백질의 합성과 개체 발생의 모든 과정을 조정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예, 다윈은 한 150년 전 그 시대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검은 상태, 블랙박스 아래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도 알지를 못했어요.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유전자가 우선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종이 생기려면은.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그 장기들이 배열해가지고 어떤 이제 변이가 나타나면은 비로소 이제 자연 선택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윈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변이는 그냥 무한정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 생겨나는 변이에 이제 그 자연 선택이 작용해가지고 새 종이 생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과대 평가했다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윈은 자연 선택을 새로운 종을 만드는 힘으로 과대평가하였다. 자연 선택은 검은 상자 속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변이가 일어난 후에야 작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힘일 뿐이다. 한편 신다윈주의는 검은 상자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의 힘을 과대평가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무작위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 천연 단백질이 생길 확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의 생성은 검은 상자 안의 모든 복잡한 과정이 순서를 따라 일어나도록 지적 설계자가 새로운 유전자들을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다. 학자들 중에는 앞에서 지적한 진화론의 문제점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우주에는 물질밖에 없고 철학적 자연주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무신론 때문에 비록 현재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고 진화였음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모든 생물 종들이 생길 수 있었다고 믿는 일종의 신앙의 토대를 둔 이론이다. 진화론 논쟁은 과학적 논증을 넘어 결국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이다. 예, 따져보면은 진화론도 과학적인 그 증거는 빈약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이 없는데 그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됐겠는가?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동남 태평양의 이스터 섬에서 사람 모양의 거대한 석상들이 600개 이상 발견되었다. 높이 3.5m, 무게 20톤가량 되는 것이 많다. 수많은 석상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슷한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확률은 매우 작다. 예, 재밌는 것은 이런 거대한 석상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만, 예, 계속.
물론 비록 누가 어떻게 이들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맹목적인 자연의 힘이 아니라 직접 설계자, 즉 사람이 만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한편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두 다른 의견이 있다. 창조론자, 석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작품인 아이들이 무작위적인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생길 확률은 매우 작다. 또한 사람은 아이들을 설계하고 창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지적 설계자, 즉 신에 의해 창조되었음에 틀림없다. 진화론자, 아이들의 몸이 정밀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우주에 사람을 능가하는 지적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사람은 아이들을 설계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이들은 자연적인 과정, 즉 무작위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 이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스터 섬의 석상들을 놓고서 그게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살던 어떤 그 토인들 옛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 이거죠.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놓고서는 이제 창조론자는 이 아이들은 석상들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가 능력이 뛰어난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진화론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 아래에 있던 자연을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 신의 위치에다가 자연을 갖다 놓은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사실 그런 설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과정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을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은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사실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구별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소진화는 관찰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축적되어 대진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다. 오히려 배발생에 대한 실험 결과, 화성의 증거, 그리고 확률적인 고려는 배진화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시간이 잘 맞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서 끝내겠습니다.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진화랑 소진화가 어디까지를 소진화라고? 예, 그러니까 소진화는 대체로 그 종 내에서의 조그만한 변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고 이런 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보면 아담하고 이브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는 무슨 백인종인지 황인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이제 흑인이 되고 또 유럽의 북부에 사는 사람은 백인이 되고 이렇게 된 건지 어디까지가 창조고 어디까지가 그 환경에 적응한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종 내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파리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눈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그 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 내에서의 변화는 소진화, 예, 종 밖의 변화, 종이 이제 다른 종이 된다든지 다른 속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파충류가 새가 된다든지 조류가 돼 파충류가 포유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진화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실제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과학계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진화론을 반대하면은 생물학계에서는 좀 이단자로 몰리기 때문에 좀 숨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진화론은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크리스천들이 사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어요? 예, 믿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한 유전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서 진화가 됐다. 근데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무작위로 일어났다면은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제거하고 자연적인 과정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새로운 단백질이 나오는 확률이 예. 상당히 적다고 그랬는데 예. 시간이 엄청나게 길면 예. 가능할 수 그 시간을 아까 딱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긴 그 개체 수가 10의 40성계. 그 10의 40성계가 한 개씩 새로운 단백질 유전자를 했다. 그걸 다 고려하고도 이제 그런 나온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얘는 이거랑 관계없는 예, 질문인데 예.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같은 종끼리 교미했을 때는 뭐 라이온스, 타이거 예. 뭐 이길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종끼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종의 정의가 그거죠. 그러니까 교배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새끼는 살아남지만은 그 새끼는 또 그거는 자손을 못 퍼뜨리는 그게 이제 종의 정의죠. 그러니까 라이거라든지 이제 호랑이하고 이제 사자 사이에 새끼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건 이제 번식력이 없다 이거죠. 그죠? 생식력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염색체. 예, 염색체가 안 맞거나 뭐 염색체가 혹시 맞는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우리 사람 같으면은 23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서는. 그런 걸로 진화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종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생길 수 있느냐, 거기 가서는 이제 이 창조론자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의 예를 많이 들을 겁니다. 배울 겁니다. 근데 다 자세히 들어보면 소진화예요. 조그만 영국에서 무슨 산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비의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진화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진화까지 일어나는 거로 그렇게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진이 학교에서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없어. 아직 진화론에 대해서 안 배웠나?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7시 5분 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